정치구구단 오늘도 치열한 토론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열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야기 중심으로 해보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국민에게 사과했으니 그냥 금융감독원장 직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수행하면 된다고 보세요? 자격 요건이 안 되고 도덕성에 큰 흠결이 드러났으니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거기에 크게 이번 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취임사에서 약속을 했어요. 네. 이 부분과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 여러 면에서 쉽게 표현하면은 온도차가 너무 크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칙주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편의주의적 원칙주의자로는 개혁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물론 성과가 있다고 박영선 의원은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정말 금융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흔들렸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저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창열 교수님은 김영준 교수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기식 원장이 그 김영란법도 제안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강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행이다라든지 이게 그쪽에 국대외경제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공무다라는 이유로만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라는 차원은 이미 전 지나간 것 같아요. 언론의 그 비판의 강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언론에 따라서 조금씩 결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야당이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대로 공세에 고삐를 늦추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규범이나 당위를 떠나서 과연 저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등의 얘기도 사실상 대단히 곤혹스러운 눈치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여야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떤 입장을 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야당과 언론의 비판과 공세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마냥 이것이 관행이었으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도로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맥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민심의 향배라든지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보면 오늘 아침 회의에 대통령에게도 여론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와대 입장은 어제 분명히 대변인이 밝혔어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임에 이를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그 일을 했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은 확고하게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는 계속해서 정치권의 공방 소재가 되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야당이 이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해서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러한 사안을 이런 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요. 다른 완전히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행이라고 보는 측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관행이지만 옳지 않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는 측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야당이 이제 검찰에까지 갖고 갔단 말이에요. 법적 잣대를 들여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지방선거를 강력히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특히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좋은 기회랄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놓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당의 이 공세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잠깐도 보도 보니까 중국과 인도에서만 공무 이외에 이른바 관광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서도 있었다라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낱개의 그 조그마한 팩트들이 계속 나오는 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걸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청와대가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사퇴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언론이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과연 그걸 지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청와대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시각은 김기식만큼 금융개혁을 잘해낼 적임자가 없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세력들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전 그러니까 잘못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관행이었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고 했을 땐 그 논리가 맞아요. 가장 금융개혁과 관련돼서 특히 정무위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문제가 좀 불거진 이 시점에서 과연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부정적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사당 전부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더불어민주당만 버티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통해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만약에 방치해둔다고 한다면 저는 추경 예산 문제가 또 있죠. 4월 27일이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대사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주일 내에 이 부분은 매듭은 저는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매듭을 짓는데 김 교수님 생각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하든지 임명을 철회하든지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자진 사퇴 쪽이 가장 자진 사퇴. 합법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보기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말이죠.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지금 국회가 지금 4월 임시국회 열렸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어제 뭐 3차례에 걸쳐서 만나도 아무도 된 게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권이 오히려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을 지키는 측면하고 거기서 얻는 이득, 굳이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 따져본다면, 손익계산을 따져본다면 청와대나 여권이 이 지금 김기식 원장을 지키면서 어쨌든 그 야당의 야당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해서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 손익을 계산하면 너무 잃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랑 현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청와대도 언론이나 물론 조금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언론이나 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며칠 계속된다면은 여러 가지 팩트가 계속 나온다면 특히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거 아까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가 버티는 것이 가능할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른바 정의당에 찍히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런 원칙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적용이 돼 왔는데 과연 정의당이 최종적으로 어제까지는 과연 금감원장직을 잘 수행해낼지 의문이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적격자다, 사퇴하라는 요구까지는 하질 않았거든요. 정의당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인데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사건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신문에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고 뭔가 고뇌에 찬 듯한 표현이 이렇게 사진에 잡혔는데 저희 동영상을 보면 말이죠. 김기식 금감원장이 저 인사 놔두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쓸려내려서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진을 또 그렇게 보니까 마치 고뇌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딱 자리에 앉으면서 머리를 저렇게 한번 쓸어 올리거든요. 저 때를 또 이렇게 사진기자가 포착을 했더라고요. 김기식 금감원장 간담회 끝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본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을 해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증권 문제에 대한 금감원장으로서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 제 스스로 아무리 그때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더 경계하고 주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비판을 충분히 다
수용합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이 어쨌든 간에 입장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아마도 육성으로 지금 우리 SBS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육성으로 저렇게 나름대로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비판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그때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경계하고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사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저기서 말이죠. 예. 그 관행이란 말이 야당이나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이 거슬릴 것 같아요. 그 관행의 의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예산이나 경비를 가지고 이제 공무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같다라는 게 그건 사실은 뭐 적절치는 않죠. 근데 이것이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의원들,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게 왜 관행이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특활비도 관행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예. 그래서 저는 관행이라는 표현보다 좀 다른 쪽으로 좀 해명을 하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행이란 말이 왜냐하면 특히 이제 비서를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대개 비서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데리고 가는 걸로 알고 잘 동행 또는 수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인턴이 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뭐 어느 진영 논리의 측면을 떠나서 말이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렇게 그냥 관행이라고 넘어가면서 그러나 보다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원론적인 것 같아요. 보다 좀 구체적이고 그때 상황을 좀 적시하면서 그러면서 해명 또는 사과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 교수님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내놓은 사과의 메시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왜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이 프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를 국민들이 많이 보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면에서 또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 해명과 관련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다. 처음에 정책비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턴이었었고 더 나가서 업무만 받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관광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이게 무너질 때 과정을 보면 몇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못하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새로운 추가 사실이 나오면 그때서 이제 또다시 사과하는 이런 패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위기 부분이 나왔을 때 김기식 원장이 그 부분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했었으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조금 안이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의혹을 계속 키우게 만드는 그런 것을 좀 저는 느꼈는데 오늘도 처음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입장 발표가 나올 때까지 하루 이틀 시간이 좀 걸렸었죠. 그리고 또 보도 자료만 내놨던 거고. 그거는 저는 그 처리가 참 지금 미숙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아니면 그것도 솔직하게 실은 인턴이나 같지만 그분은 정책을 맡았었고 이랬었다고 했었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끄덕거릴 수도 있었겠지만 자꾸만 이걸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나와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메신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하니까 메시지 자체가 안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해임하거나 사퇴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좀 자신이 직접 기자들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다거나 사실 가서 이러이러한 관광도 있었다. 사실 가가지고 어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00% 공부만 합니까 사람이? 그 얘기 했으면 저는 야당의 그 공세는 여전히 지속됐을 거예요. 선거 앞두고. 저도 사실 그 말씀은 네.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공무 출장이라고 어떻게 관광 전혀 안 갑니까? 예.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럽죠. 또 주말이나 이런 데는 그럼요. 공부로 갔더라고 하더라도 그 할수 해당 있죠. 지역에서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예. 하면서 그러나 이런 건 사실 잘못된 것 같다. 그래 어쨌든 사관 입장이니까 관행이었는데 어쨌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당의 공세는 여전했겠죠. 선거 앞두고 호재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뭔가 막을 만한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을 만한 명분이 자꾸만 이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조금씩.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런 건 처음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저 정도가 사퇴까지 해야 되나 모든 걸 어떻게 우리 정치를 도덕적 잣대로만 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거든요. 로마에 가서 관광 잠깐 한 거 얘기 안 했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로서도 지금까지는 철회 안 한다고 하지만 명분이 자꾸만 훼손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격언이 절로 생각이 나는데
가령 뭐 저도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생각을 가다듬고 또 과거 자료도 지난 일이니까 본인의 기억도 잘못돼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찾아본 다음에 나타나서 관행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잣대로 보면 제가 부적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시대적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고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 부탁을 해온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 제게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만약에 대응했다라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야권이 더 공세를 펴더라도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조금은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워낙 방금 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김영란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 김기식 당시 국회의원이 했던 말이 지금에 와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발언 이미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발언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쪽이고 정책금융공사 직원은 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심사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갔는데 도대체 비행기를 어떻게 탔고 어디서 잤고 체제하면서 무슨 돈을 썼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하룻밤에 7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잔 거예요. 이건 명백히 로비고 접대지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이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체질을 지원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네, 방금 저렇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이른바 저승사자로도 불리고 상당히 많은 금융 피감기관, 금융권의 피감기관들,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김기식 의원 질의 순서가 되면 상당히 긴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편의주의적 원칙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관성을 그 가야 얘기하시네요.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면 소신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김기식 원장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은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에 갔다는 것은 난 거기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2005년 5월 두 그렇습니다. 건의 두 건 출장만 하는 출장 거죠. 중국, 인도와 미국, 유럽. 그렇습니다. 그게 김영란법을 그때 정무위에 간사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분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저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건 너무나 이중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얼마나 더 강하게 질타를 합니까? 저게 로비고 접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실수한 게 청와대가 처음에 물론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패한 로비라고 얘기한 부분도 악재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바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실패한 로비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은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성과 원칙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리고 중요한 건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예. 의원들 해외 의원에게 하고 갔다 오면 제발 스스로 정책 보고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 보고서 한 줄 안 쓰고 나서 이게 뭐 공무다 얘기한다는 거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외유를 갔다 온 분이 아무것도 안 쓰고 나서 이게 공무다 얘기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전 지적을 하고 이제 싶습니다. 청와대나 여권에서요 예. 나올 얘기가 다 나왔어요. 실패한 로비라는 말을 여권에서 했고 또 그리고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잖아요. 그렇더니 이것을 갖다 요 정도 요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라면 이걸 이제 상쇄할 만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명분이 약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계속 여권의 이 방어라는 게 방어 논리가 좀 시체말로 해서 좀 스텝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여론의 비판 같은 것들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민심의 향배가 어떤지 결국은 민심의 향배라든지 여론의 추이가 결정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 결정을 내린 데 있어가지고 한 며칠 2, 3일 정도 3, 4일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청와대가 결정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이 그 실패한 로비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다음에 자신이 부적절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정정한 발언을 갖고 기사를 썼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의 어제 일면 톡 기사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패한 오비라고 하는 부분을 발언을 하긴 했지만 김의겸 대변인이 그 다음날 바로 잡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 계속 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선거 국면까지는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나오면은 야당으로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굉장히 괴멸된 상태라고 본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장 아픈 부분은 뭐냐면 과연 여당은 적폐를 청산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공격하면은 이 정부의 핵심은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밀렸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여당이 청와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청와대가 결국 민심을 수용하는,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하겠다고 반드시 얘기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너무 질질 끌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꼭 지방선거 문제를 넘어서서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정말 원칙을 갖고 지키겠다라는 그것을 오히려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왜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항상 얘기 나오는 거 부동산 투기, 뭐 세금 포탈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청와대가 몇 가지 기준을 발표했어요. 예. 거기에 이런 건 딱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청와대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어쨌든 여기서 사퇴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정치공학적인 거 이런 거 계산할 서로 여력이 없으니까 여야 모두 진영 논리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마침 발표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검증해 보니까 그래도 합당하더라. 아니면 반대로 이건 안 되겠더라. 이걸 얘기해서 하는 게 청와대에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마침 그 발표한 기준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대 국회의원직을 마치면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생각도 정리하고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다시 공직을 맡을 것인지, 공직을 맡게 된다면 과연 감당할 능력은 되는지 이제부터 스스로를 돌아보려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고 제가 그 글을 봤습니다. 아마도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누구보다도 그 당시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그 결단의 내용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권의 공방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청와대와 민주당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